볼게. 10회 부등식 쪽 볼게, 부등식. 일단 처음에 부등식이라는 거는 부등호가 포함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지. 맞지? 부등호의 종류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있니, 혹시? 4개 있지, 4개. 너 이거 배우긴 했지? 네. 4개가 있는데. 일단 A가 B보다 작다라는 게 하나 있지. 그러니까 부등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등호라는 것 자체가 그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식이잖아. 그런 기호잖아, 맞지? 대소관계를 그 비교하는 기호인데, 그냥 말 그대로 A가 B보다 작다란 뜻이고, 맞지? 요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총 4가지의 기호가 있지, 맞지? 그리고 이걸 부르는 그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지. A가 B보다 작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A가 B 미만이다라고도 하잖아. 맞지? 2가지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A가 B 초과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보통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A가 B 이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A가 B보다 크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 맞지? 대소관계라는 건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아니면 뭐 누구랑 누가 똑같냐, 뭐 이런 걸 지금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작다랑 같다랑 크다 이렇게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A가 B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맞지? 같은 말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가지 표현 방법이 있고, 마찬가지 얘도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되지만 A가 B 이상이다, 혹은 A가 B보다 작지 않다. 그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지. 그래서 3가지 표현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표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어떤 표현이 나올지 몰라. 문제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할 때 뭐 A가 B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꾸로 B가 A보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는 거는 좌변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얘보다 뭐하다 이렇게 이해하지? 보통 좌변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좌변이고,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이 좌변, 그 다음 오른쪽은 우변, 합쳐서 양변이라고 얘기하지. 이런 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의 성질, 자, 요게 좀 중요한데,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요걸로 이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이건 이제 등식의 성질이랑 조금 비슷하잖아.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는 뭐 A가 B랑 같다고 했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뭐 빼거나 나눠도 성립한다라는 거. 그지? 그게 이제 등식의 성질이었다면, 부등식의 성질도 좀 비슷하긴 한데, 뭐 A가 B보다 작다라는 상태에서 첫 번째는 이제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맞지? 똑같은 숫자를 더했을 때. 두 번째는 똑같은 숫자를 빼도 마찬가지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똑같은 숫자를 곱했을 때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 바뀌지 않는 경우는 C가 뭐일 때? 그치,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바뀌는 경우는 음수일 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네 번째, 나눗셈도 마찬가지. 나눗셈도 어차피 이제 역수치하면 곱셈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나누었을 때 바뀌지 않는 경우는 나누는 숫자가 양수일 때, 그 다음 바뀌는 경우는 음수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지. B 나누기 C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을 하면 돼. 여기 곱하거나 나누는 쪽, 이 3번하고 4번만 조금 조심해주면 돼. 요게 이제 물론 숫자로 나오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예를 간단하게 들어서 뭐 그냥 뭐 3이 2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지. 맞지? 이런 상태에서 양변에 똑같이 내가 A를 곱한다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A를 똑같이 곱했으면은 이렇게 얘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예. 안 바뀌나? 바뀌나? 안 바뀌나? 일단 요거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른다고 해야 돼. 왜냐면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너네가 보통 지금 아직까지는 너네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양수고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음수고 안 붙어 있으면 양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학년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요게 문자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음수가 되는 그런 이제 개념도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정확하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하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A가 음수래. 앞에 마이너스는 없지만 A라는 것 자체가 음수래. 그러면은 양변에 A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지? 물론 양수라고 하면 안 바뀔 수도 있고. 맞지? 그러니까 A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고 안 바뀌고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잘 봐야 돼. 이제는 마이너스가 있다고 무조건 음수고 없다고 양수가 아니야. 이해하지? 그 문자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돼. 이해하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그거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얘기를 할게. 자, 그래서 이런 게 부등식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등식의 해. 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1차 방정식이나 뭐 이제 그런 방정식 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해를 얘기하는 거는 그냥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x-3은 7이다 라는 게 있어. 요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 이런 건 1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이거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어. 이 말은 이 등식이 성립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등식이 성립하는 x값. 맞아?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x값이 얼마야? 지금 같은 경우 그냥 10이잖아. x가 10일 때 만족을 하잖아. 맞아?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x는 1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맞지? 그럼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 부등식의 해라는 거는 x 플러스 3이 5보다 작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이번에 만족하는 x 값을 찾으는 얘기인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 값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지. 맞아?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 5보다 작게 되는 그 x 값은 뭐 1도 있을 거고 0도 있을 거고, 맞지? 마이너스 1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분수 쪽으로 2분의 1 같은 것도 가능하잖아. 2분의 1이랑 3 더해봐야 5보다 작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한 값으로 이제 쓰는 게 아니라 범위로 이제 그 해를 구해주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일단 푸는 방법은 뭐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으니까 3을 일단 우리가 이항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항이라는 것 자체도 이 부등식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양변에 3을 다 빼주는 거지.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은 숫자들은 다 이걸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이제 이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하냐는 말이지. 그리고 너네가 조금 오해하는 거는 x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 보통 니네가 정수만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수뿐만이 아니라 유리수까지 다 포함을 하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유리수까지 전부 포함을 하는 그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2보다 작은 뭐 1이라든지 0이라든지 마이너스 1 이런 정수들 뿐만 아니라 2보다 작은 분수들 뭐 2분의 1이라든지 뭐 2분의 3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0.7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3.1이라든지 이런 숫자들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야. 이해하니 뭐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등식의 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거든.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 해가 아닌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고 하면서 뭐 오지선다로 보기 5개를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1이라든지 뭐 3이라든지 아니면 뭐 3번은 뭐 2분의 1이라든지 4번에 마이너스 1이라든지 5번에 마이너스 39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해가 안 되는 경우는 뭐야? 2번이 안 되지, 그지? 대입을,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 상태는
대충 대입을 해보면 알잖아. 그지? 1 대입해보면 4니까 5보다 작은 거 맞고, 그러니까 식이 성립하니까 1번은 이제 해가 되는 거고, 2번 3 대입하면 6이 5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얘는 이제 만족하지 않는 거라서 2번이 해가 아닌 거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싹 다 대입해보면 다 5보단 작으니까 만족하는 게 맞고. 이해하지? 그래서 요 부동식을 만족하는 x값을 이제 해라고 하는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보기에서 그냥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땐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제 범위로 이제 너네가 작성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어떤 값이 아니라. 이해하니 뭐 말이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그건데,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부동식을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의 해를 구하는 건데, 근데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지. 1 하나. x는 1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하나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요 조건에 맞는 그것까지 찾았을 때 나오는 게 하나가 나올 수 있긴 해.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부동식을 풀었을 때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x값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한 두 개 이상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범위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이런 이제 하나의 값을 갖거나 두 개 이상의 값을 갖는 그런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 이해하니 뭔 말인지? 그래서 해라는 건 뭐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x값, x값의 범위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1차 부동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1차식이 포함된 부동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기본적으로 요 식 자체는 1차식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1차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등호가 존재하고 0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형태는 1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해하니? 그러니까 1차식이 무조건 있어야 돼. 1차식이. 그리고 부등호가 있어야 되고, 그치? 부동식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우변이 0이다라고 해놓은 건 사실 뭐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그럼 대충 봤을 때는 1차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2x-6이 2x-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2x를 이항시켜주면 2x가 없어지지. 맞아? 그러면서 이제 -6이고 -5도 반대로 이항을 시켜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 좌변이 1차식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1차 부동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고는 너네들이 판단할 수 없는 식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를 해서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동류형끼리 다 계산을 해서 정리를 끝낸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1차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변을 그래서 0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정확하게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이해하지? 가끔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1차 부동식이 맞나? 맞아요. 대충 보면 아닌 것 같지, 2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정리를 해서 넘겨보면 2x제곱에 2x 플러스 3이고 2x제곱 마이너스 3x이기 때문에 요거 다 우변에 있는 거 싹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얘랑 없어지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3x가 되면서 2x 더하면 5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니까 그러면 좌변이 1차식이 되는 게 맞잖아. 그리고 부등호가 있고 그 다음 우변 0이고 이러면 이제 1차 부등식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니? 그래서 그냥 보기에 주어진 이 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다 하고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요거 전개하고 동류항끼리 계산 다 해서 정리를 끝낸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형태면 1차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하지? 오케이. 그런 게 1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1차 부등식의 해.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등식의 해라는 건 이제 그 보통은 어떤 x값의 범위로 이제 해가 나오기 때문에
범위를 써주는 게 좀 일반적인데,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2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뭐라 할까 1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요것도 일단 1차 부등식은 맞겠지. 마이너스 10을 이항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1차식이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해를 구한다고 하면 일단 구하는 방법은 사실 그 다음 회에 나와 있긴 한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할게. 어차피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할 텐데, 요거 푸는 방법은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랑 똑같지. 그치?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걸 먼저 이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걸 나눠서 x의 범위를 구하잖아. 맞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얘랑 더하면. 그리고 2로 약분을 할 건데, 근데 2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지?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 조심해주면 되는 거야. 음수면 바꿔주고, 양수면 그대로 냅둬주고, 이렇게. 그래서 요 1차 부등식을 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범위로 나오잖아. x값의 범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보통 그려서 이제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림을 그린다는 건 이제 수직선 상에서 보겠다는 얘기야.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7보다 작대, x가. 그럼 마이너스 7이라는 게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수직선에. 맞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얘보다 이제 작은 값이잖아, 우리가 찾은 값이. 마이너스 7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보다 왼쪽에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림을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x가 갖는 값들은 여기 범위에 있는 애들. 그치? 마이너스 7보다 왼쪽에 있는 작은 애들. 이해하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다 라는 의미로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그 동그라미 하나 그려놨는데, 그냥 꼭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색칠을 안 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7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7이 되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7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7보다 작은 애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 그래서 마이너스 7은 포함하지 않아서 여기 이제 그 구멍을 뚫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어떤 1차 부등식을 쭉 풀었을 때 x가 3 이상 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수직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걸 하나 찍고, 3이 기준이니까. 그리고 나서 3보다 큰 거니까, x가 3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갈 텐데, 이번에는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3도 괜찮다는 얘기잖아. 여기다 3을 넣어도 이 식은 성립하는 거니까 3을 이번엔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다 색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써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3 포함해서 3보다 큰 애들까지,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니?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도 좀 해야 돼. 왜냐면은 너네가 이제 뒤쪽, 일단 요 1차 부등식을 배우고 나서 뒤쪽에 가면 이제 너네가 연립부등식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때는 이제 부등식이 이제 한 2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 앞에서 배웠잖아. 맞지?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2개의 식을, 물론 이제 2개 이상이긴 한데 우리가 배운 건 딱 2개지. XY의 그 관계식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을 찾는 게 연립방정식이었잖아. 맞아? 그럼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마찬가지 식 2개가 나온 상태에서 요 부등식과 요 밑에 있는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X값의 범위를 찾는 거. 그걸 연립부등식이라고 얘기하거든. 이해하니?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그려놓고 공통 범위를 찾아야, 그래야 이해가 잘 된단 말이야. 이해하지?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연습은 좀 이제 좀 많이 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게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